자, 그럼 두 번째는 타인지향 완벽주의예요. 말 그대로요. 타인이 완벽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자기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반드시 바라는 거예요. 꼭 공부 잘해야 되고, 꼭 무슨 시험을 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해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도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된다. 즉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완벽하게 일을 했듯이 당신들도 내 부하 직원들도 완벽해져야 돼. 이런 거죠. 여기도 장점도 있어요. 보통 보면 요새 리더들이 가장 문제는 무관심하거든요. 하든가 말든가 저 친구의 성장이 뭔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요, 굉장히 좀 어떻게 간섭이 많아요. 개입이 많죠. 너 이거 할 줄 알아? 몰라. 했어?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하 직원들에게 새로운 자기 능력에 대한 반성과 점검 이런 기회도 주고 멘토 역할도 해주긴 하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역시 타인이 완벽하길 바라다 보니까 관찰을 자꾸 해요. 얘가 하나 안 하나.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관찰할 때마다 뭔가 뜻한 대로 안 되면은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요, 의심이 많은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죠. 저분 눈에 또 벗어나는 건 아닌가? 저분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가? 이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왜 피곤한지 아세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의심을 받는데요, 가까이 가면 더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한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가장 의심이 많은 리더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적벽대전이라는 영화가 아주 흥행을 했었죠. 위촉오, 위나라는 조조가 지배를 하고 총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성곤이 했죠. 이 3개국 중에 가장 군사력과 국력이 높았던 게 위나라죠. 적벽대전은 어떻게 됐냐면요. 중간에 그 형주, 우리나라라면 대전 지역 같은 형주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위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오나라와 총나라가 연합군을 했는데 5만의 병사를 갖고 대비를 하는데요. 조조는 60만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십자군 전쟁이나 트로이 전쟁처럼요. 왜 3대 전쟁이라고 적벽대전을 논하냐면 말도 안 되는 병력이 자기의 10배가 넘는 적군을 물리친 대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5만의 연합군이 60만의 조조군을 격파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조조의 의심이 많은 성향을 이용한 거죠. 그걸 연환계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위나라의 조조가 60만을 이끌고 내려올 때요, 장강이라는 데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 장강 근처가 적벽이고 그 전쟁의 이름을 적벽대전이라고 하죠. 60만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 조조는요, 자신감이 많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군은요, 육군에 강하지 수군에는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자기 직속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추천받은 두 사람의 채모와 장윤이라고 하는 수군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좀 믿업지 못했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서 조조는 고민합니다. 야, 이걸 붙어서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면 이 승자의 저주, 즉 이기더라도 내가 손실을 많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꾀를 썼어요. 장간이라고 하는 문관을 통해서요, 오나라의 대도독인 주유를 찾아가게 합니다. 항복하라고요. 빨리 가서 항복을 받아와. 그 장간이 찾아갔어요. 그때는 주유가 제갈공명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있었죠. 주유를 찾아가는 이유는요, 장간이 어릴 때 주유와 동문수학을 했던 사이에서 반가워 친구를 만났어요. 또니 주유 장군은 이 장간이 왜 왔는지 알죠. 야야, 일 얘기하지 말고 밤새 술 먹자. 둘이 완전히 술을 마셨어요. 근데 장간은 고민이죠. 이 조조가 원했던 대로 가서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머리가 아파갖고 깨어서 물을 찾다가 주유 막사에서 잤는데 주유 장군의 책상 위에 밀서를 보게 된 거예요. 채모와 장윤, 즉
조조 밑에 있는 채모와 장윤과 주유가 내통을 하고 있는 그 문서를 잡은 거예요. 이거다. 그래갖고 잽싸게 도망가서 조조에게 돌아갔죠. 물론 그 밀서는 거짓된 거죠. 가서 조조에다가 일렀어요. 그러니까 조조는 야, 항복 받아왔냐? 아닌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밀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채모와 장윤이라는 장군, 자기 밑에 있는 수군 장군이 내통하고 있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조조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이놈들이 내 마음에 딱 안 들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10만 개의 화살을 갖고 오게 해달라 이랬어요. 그날 또 새벽에 아니나 다를까 제갈공명과 주유가 뭐였냐면요. 새벽 안개가 꼈을 때요. 허수아비를 세운 배를 띄웁니다. 그때 채모 장윤 장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엄청난 화살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러갔어요. 이제 적구나 쟤네들이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더니 이미 그 허수아비에 화살을 10만 개를 꽂아서 되돌아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0만 개 화살을 연합군이 확보한 거죠. 딱 보니까 조조의 의심을 확신해졌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들. 채모와 장윤의 목을 베라는 거예요. 목을 쳤죠. 그 두 명을 치고 나니까 조조가 또 여우 같으니까 금방 안 거예요. 내가 급했구나. 그럼 수군을 이제 누가 이끌지? 결국 조조의 의심이 많은 성격을 이용해서 제갈공명과 주유가 연한계를 쓴 거고 그 연한계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리더가 부하를 의심하고 있다면 이미 부하는 리더를 의심하고 있었다. 나만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나만 의심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 부하 직원들도 우리가 의심의 눈치를 보내면요. 그들도 눈치채죠. 그래서 어쩌면 신뢰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벽주의는 사회부가적 완벽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조직 내에서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 그러죠. 이렇게 상사가 시켰을 때 못하면 못해서 깨졌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사회부가적 완벽주의 높은 사람은 저분이 나를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 능력 없다 판단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너무 그냥 윗사람한테 너무 그냥 바들바들 그냥 쫄아 있다든지 너무 긴장하고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기대에 어긋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부가적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길들여지고 자기가 받는 애정에 대한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사회부가적 완벽주의 높은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곡하가세. 리더의 지시가 옳지 않은 걸 분명히 알면서도요. 그걸 그냥 해요. 왜?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실수는요. 자기 윗사람부터 내가 받는 사랑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자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비교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나 타인지향 완벽주의나 사회부가적 완벽주의나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와서는 사회부가적 완벽주의에 대한 리더들의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보다 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들이 강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옳지 않은 일에 자기 재능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해서 리더의 강요된 완벽주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그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완벽주의가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죠.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그래서 이 잘못된 완벽주의에 대한 반성이 있는데요. 잘못된 완벽주의의 대표적인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비현실적인 목표 추구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자기를 들들볶고 남을 들들볶고 굉장히 상처받고 이런 것이죠. 심지어는요. 너무 이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이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면요. 둘도 없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sacrifice syndrome, 희생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 추구해서 막 끝도 없이 달리는 거.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실수나 실패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세 번째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죠.
옛날 생각,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네 번째는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예요. 좁쌀연관처럼 디테일하게 쫀쫀하게 다 간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완벽주의를 극복할 길은 없느냐. 최근의 연구 논문인데요. 완벽주의를 완전히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완벽주의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셀프 컴패션이에요. 자기자비죠. 여러분들은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십니까? 자신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십니까?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요, 소위 검사장이라는 분이 바바리맨 역할을 하다가 구속된 걸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그분이 원래부터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너무 그러니까 검사 생활하면서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하다 보니까 자기 욕구가 어느 순간에 출구를 못 찾고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검거하라고 시켜놨더니 본인이 바바리맨을 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눌린 감정이 터진 거죠. 그 다음에 3년 전인가요? 소위 그 SBS라고 그 방송국의 8시 뉴스 앵커맨이 전철에서 여성분들 몰칼찍 다 걸렸어요. 8시만 되면은 다 하는 그 얼굴이 그런 짓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출구가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요새 직장인들은요, 회식도 없죠? 집들이도 없죠? 집에 가야 반기는 사람도 없죠? 돈 쓰려니까 돈은 쓸 돈 없죠? 답답한 거예요. 너무 자기를 통제하다 보니까 완벽해지려다 보니까 어떤 불상사 나는 거죠. 여러분, 셀프 컴패션, 자기자비. 예를 들면 자기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취미를 만든다든지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취미, 자기만의 행복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가정도 지키고 조직도 지키는 건 아닐까요? 자,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활기차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